현지를 이렇게 보면 계속 그렇게 보면 이 조직은 정말 없어져야 될 조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뜨려서 세상이 정말 행복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과 이념이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교리도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그 선택이 된 자는 영생을 한다라는, 정통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회라 하지만 교회가 아닌 좀 이상한 이제 주장을 하고, 물론 요한 계시록을 근거로 두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지? 하나님의 교회 맞나? 하여간 그 교회 다른 그 교회 큰 단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맞나? 그래 거기 어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도 내내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이렇게 이념도 좀 이상하지만 더욱더 이거는 정말 나쁜 조직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데 침투해서 거기를 분열을 일으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빼오는 이것은 정말 비인륜적인 거예요.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에 거기에 잘 살고 잘 그 믿고 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다들 지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침투해서 거기를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산 옮기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신도로 만드는 이런 방법은 그야말로 이거는 바퀴벌레 같은 짓이다. 이런 단체는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강의를 잘해서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뭘 이제 정법으로 설명을 잘해서 정법으로 수행을 잘해서 이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괜찮죠. 달라이라마 같은 이런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제도는 사실은 이게 올바른 제도를 할 수는 없죠. 그 지금은 달라이라마 존자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총리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본래는 정치도 다 했잖아요. 종교인 정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훌륭하면 잘하면 좋죠. 플라톤의 그런 천연 정치처럼 성자가 나와서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다스리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그런 포교 방법도 그렇고 지금 계속 기사 나오는 게 명단도 제대로 제출 안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펑펑펑펑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사실 신천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걸리지도 않았고, 또 사망자를 보더라도 43명, 44명, 50명 이렇게 돼가는데 거의 대부분 대구 경북이에요. 보면 대구 경북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그리고 병원 안 간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신천지 책임이 굉장히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구시장도 그래. 대구시장이 하고 있는 그게 언론의 호소는 참 잘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경기도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색출하고 빨리빨리 색출을 하고 이렇게 폐쇄할 거 폐쇄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아직도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그 경북 지역, 대구 지역은 그 증가세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서 참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개인으로 봐서는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으로 봐서는 본인이 이렇게 이룩해 놓은 업적이 이렇게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 이 악하다가 하면 좀 그러지 않지만 악한 방법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사람들이 미워하면 교회마다 문 앞에다 전부 다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미움을 얼마나 받으면 그러겠어요. 자기는 20대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상한 교단에 들어가 가지고 다 배워온 거거든요. 보면
이 박태선 신앙촌에서도 배웠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문선명 이쪽에서도 배우고 여기저기 다 탐색을 하고 배우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50대 초반에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쓴 방법은 이미 다른 데서 다 이렇게 해보고 했던 것들을 응축해서, 야, 그런데 어떻게 60대, 70대, 80대 그 활동을 했는지 참 알 수가 없어. 나이가 보통 70이 넘어가고 80이 되고 이러면 그런 활동, 그렇게까지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천지가 성장한 거 보면 그 밑에 이제 다른 브레인들이 모인 사람들이 엄청 뭐 이렇게 뭐 있는갑지 뭐 있는 사람.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절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종교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인류의 트렌드 80년대, 90년대 이런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 우리 퍼스널 컴퓨터라는 건 없었잖아요, 처음에.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은 개인 컴퓨터거든요. 큰 사업체나 어디 기업에서나 처음에는 그런 어디 뭐 연구실에서나 컴퓨터를 크게 뭐 대형으로 이거보다 더 크게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썼다고요. 그런데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나오죠. IBM에서는 그런 컴퓨터를 계속 제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개인도 쓸 수 있다라는 이런 것에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애플이에요. 애플.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 이제 이렇게 그 창업을 했다라는 그 컴퓨터. 빌 게이츠도 창고에서 이렇게 뭐 그 차고에서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퍼스널로 막 성장을 해서 IBM하고 애플하고 컴퓨터 시장을 양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해. 예, 그 현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랑도 관계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BM에게 OS를 이렇게 외주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해줘서 IBM에게 납품하는 업체죠. 그 당시에 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IBM이 참 너무나도 천재예요. 도스라는 걸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가 도스를 개발한 거야.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죠. 그게 도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납품을 IBM에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95년도에 윈도우 95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그야말로 혁명이라 할 수 있죠. 도스라는 것은 명령어를 쳐야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윈도우 95부터는 클릭만 하면, 지금 핸드폰 딱 이렇게 누르면 딱 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 체제를 처음 만든 게 윈도우 95예요. 이런 OS를 만들어낸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IBM은 자회사였고, 그냥 이렇게 MS는 조그마한 이제 이렇게 그냥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윈도우 95가 생기면서 전 세계 사람 90% 이상의 사람들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들이 전부 다 윈도우 95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판권은 모두 다 MS가 갖고 다 팔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 MS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세계 1위 국가가 됐죠. 몇 년 안 돼서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하드웨어, 테레비면 테레비 만드는 이런 거, 자동차면 자동차 만드는 거, 뭐 냉장고 만드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했어. 그런데 컴퓨터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 거죠. OS를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 1위가 뭐 이렇게 그냥 소기업에서 세계 1위가 된 거야. 몇 년 안에. 1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빌 게이츠는 몇 년 안에 완전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두두두두 해서 이제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이렇게 됐는데요. 그것을 손안으로 들고 온 게 스티브 잡스잖아요. 애플. 원래 이제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애플에서 쫓겨났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실적이 저하되고 애플이 망할 지경에 이르고 해서
85년도에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스티브 잡스는 밖에 나와가지고 픽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픽사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정말 혁명적인 애니메이션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쫙 깔려 있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고 그러다가 애플이 어려워지자 이 IBM하고 애플은 뭐 계속 내려 애플이 어려워지자 2001년도쯤에 2000년 전후쯤에 다시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콜하죠. 다시 와달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이팟이죠. 지금 아무도 안 써요, 잘. 아이팟 잘 안 쓰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팟. 그죠? 그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인데 정말 겁나 좋은 MP3 플레이어. 그냥 우리가 그 삼성에서 뭐 나오는 이런 게 아니고 아이팟은 정말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였어요. 세계 젊은이들은 요거 갖고 있는 게 꿈이었고 이걸 갖고 막 이렇게 하는 늘 이어폰 끼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러던 아이팟에서 2007년에 갑자기 스마트폰 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거든. 컴퓨터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손안의 컴퓨터에서 딱 들고 나온 거죠. 그때 그 스티브 잡스가 야 이거 자기들은 이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뼈 아픈 경험이 있었던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낸 성과 OS를 장악을 해서 세계 1등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에 더 주력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애플 그 OS에 더 이제 애플 OS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튠즈 있잖아요, 아이튠즈. 몰라요? 애플 OS 있어요. 안드로이드 우리가 컴퓨터 삼성폰 딱 키면 안드로이드가 기반인 것처럼 애플 폰들은 100%다 전부 다 이제 애플 아이튠즈 깔려 있고 애플 OS가 깔려져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애플의 시대로 다시 애플은 아니지. 애플이 약진을 하게 되죠. 이때 이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우습게 봤어요. 이거 비싼 거 누가 쓰냐? 스마트폰 누가 쓰냐? 참 이 트렌드를 시대를 읽지 않으면 그러면 훅 가는 건 금방 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애플은 애플 거를 그냥 쓰고 애플 자기들은 절대 놓지 않겠다 했으니까 삼성폰이나 이런 폰들, LG폰이나 이런 폰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OS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기존의 OS는 컴퓨터의 OS는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이치가.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기회를 잃었어요. 실기했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 누가 그 기회를 가져갔냐? 구글이 가져간 거죠. 안드로이드를 가져간 거예요. 본래 안드로이드는 구글 것이 아니었고요. 2010년에 구글에서 매입을 해요. 이 회사를 사는 거예요. 아주 신의 한 수였죠. 구글은 네이버처럼 검색 엔진이었어요. 검색 엔진으로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안드로이드 폰, 우리 삼성에서 안드로이드 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한 안드로이드를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거의 80%의 70%의 폰들이 모두 다 안드로이드가 깔리게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MS가 이걸 깔았어 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가 이걸 깔았어 봐. 야,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큰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시 1등으로 되긴 하지만 그때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삼성도 스마트폰을 체제로 확 바꾸면서 공장 체제를 확 바꾸면서 역시 삼성도 애플을 막 따라가게 된 거고 LG는 늦게 따라간 거예요. LG는 늦게 따라가니까 지금도 스마트폰은 계속 적자예요. 저도 LG폰이거든요,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게 LG폰인데 사랑의 LG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LG는 지금도 적자예요. 왜냐하면 처음 시장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지금도 이게 삼성폰을 따라가기만 하지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이 OS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199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거라고.
그냥 모두 다 테레비 만들고 이 냉장고 만들고 그리고 에어컨 만들고 이렇게 됐었던 거라고요. 그냥 그런데 컴퓨터에서 OS가 처음으로 윈도우라는 OS가 개발이 되고 그게 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제 자동차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이 OS 지금 이제 내 손 안에 딱 들어왔어.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동을 하거든요. 누구나 차를 타. 누구나 다 차를 갖길 원해. 그럼 차 안에 OS가 깔리게 될 수도 있겠죠. 차 안에 OS가 바뀌는 거죠, 이제. 지금은 차만 만들었어. 지금 근데 그 안에 컴퓨터를 만들듯이 차만 만들었어요. 그 안에 OS가 깔리면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윈도우가 되면서 누구나 쉽게 그냥 도스까지만 해도 나 도스 좀 처음에 배웠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윈도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됐잖아요. 자동차는 3만 개 이상의 부속이 들어가는 굉장히 현재 엔진 자동차는 3만 개 이상의 부속이 들어가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운전하기도 까다로워. 운전하다가 많이 죽어. 사고도 나고. 접촉 사고는 기본이잖아. 여러분들 다 사고 나봤죠? 저도 나봤어. 맨날 나요, 사고가. 그래서 차 안 타. 제가 잘 운전을 안 해.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부속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공장형 큰 대형 컴퓨터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됐죠. 차량도 처음에 옛날에는 마차에서 차로 넘어왔을 때 그때는 정말 더 지금보다 성능이 안 좋았어요. 지금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가격도 싸지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 한 대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는 이게 어려워. 우리가 운전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게 전기차로 가고 또 OS가 거기에 깔리고 하면 누구나 다 10대 아이도 그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아니 3살, 4살도 지금 차를 탈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차를 전기차로 넘어가고 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죠? 어떤 젊은 애들은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조립을 해요. 어디 사고 뭐 사고 뭐 사고에 딱 조립을 해요. 그러면 자동차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뭐 사고 뭐 사고에 딱 조립해서 딱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처럼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엄청 복잡하게 만들던 그런 체제가 아니고 되게 간편하게 아주 부속도 많이 줄어들고 전자회로 비슷한 이렇게 돼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미래가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현대 자동차도 지금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큰 거죠. 테슬라가 지금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회사. 근데 전기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게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테슬라에서는 자기네 전기 자동차 기술을 보유한 모든 특허나 기술을 오픈을 했어요. 어느 나라든 갖다 쓰세요. 누구든 이 소스를 다 보고 싶으면 다 보고 쓰고 싶으면 쓰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전기 자동차 시장이 빨리 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전기 자동차를 쓰게 되니까 자기들은 질주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걸 노리는 것보다 지금 이제 그 테슬라는 자율주행 3단계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3단계로 장착이 돼서 나와요. 이제 개발 4단계로 완성하느냐 이제 5단계가 되느냐 이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단계라는 것은 그냥 아무 데서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뭐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는 운전대를 살짝 놓고 그냥 가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이제 그 운전대에 손을 안 잡아도 될 만큼 그렇게 발전하는 게 3단계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 차가 아직 안 나와.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테슬라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팔리는 것이 매년마다 엄청 지금 이제 주문량이 폭주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많이 생산 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달 여름부터
이런 3단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 3단 우리나라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다행히 이제 그것을 해서 그런 분야를 지원도 하고 그렇게 3단계 자율주행을 하려면 법 개정이 또 돼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이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 지원을 많이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재정 지원 확대에 이런 IT 분야, 전기 자동차 분야 이런 분야의 지원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이제 어젠가 기사에 5G 통신망을 빨리 깔겠다. 정부 재원 그 추경 예산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거죠. 5G가 빨리 깔려야지 다른 게 이제 가장 기반적인 시설이니까 5G가 돼야지 AI도 또 전기 자동차도 자율주행도 이것도 빨리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부에서는 밑그림을 깔아줘야 되는데 미래의 밑그림을 깔아주면 인프라를 확충을 하면 그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 정보를 모두 다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4단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OS를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가 95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새로운 그 OS를 개발을 해서 막 세계 1등 기업, 퀀텀 점프를 막 해서 1등 기업이 된 것처럼 또 2007년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들고 오면서 막 이렇게 한 것처럼 테슬라도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 OS를. 그러면 구글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구글은 딥마인드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 그 해마다 한 7천억 정도 적자예요. 그 들어가는 연구 비용이 뭐 한 2, 3년에 3조, 2조, 뭐 1조 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웨이모라고 해서 구글 웨이모라고 해서 계속 그 수백만 킬로 계속 다니고 있잖아. 자율주행으로. 미국 전역을 계속 자율주행으로 저절로 혼자 다니고 있어요. 계속. 왜 그러겠어요?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데이터를. 4단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타고 이렇게 지금 거의 사고가 안 난다잖아요. 너무 천천히 가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갔어요. 10km, 20km 이러면 사고 안 나지. 사고 나겠어요. 누가 갖다 박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벌써 몇 년 흘렸잖아요. 지금 50km, 60km 정도는 시속 50km, 60km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요. 구글도 그런 웨이모에 그 엄청나게 연구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걸 계속 개발하는 것도 미래에는 이것이 지금 이제 제2의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기업은 뭘 선택을 해서 훅 가기도 하고 떡상을 하기도 하고 훅 가기도 하고 떡상을 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뤄낼 줄을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파는 사람들이잖아. 난 이런 걸 할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것을 추진해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해서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열심히 안 했나? 그래서 2010 그 스마트폰 나오면서 휙 밀렸거든요.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지금은 또 1등 세계 1위 기업이 됐어요. 다른 걸로 해가지고. 우리 개인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 본래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이단 맹신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있잖아. 생각을 해봐요. 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적인 사람 눈으로 보면 부처님이 어딨어? 저 나무 덩어리고 저 금 바르는 거지. 저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눈으로 가지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계시잖아. 부처님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뭐 이런 이제 부처님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상상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상력과 추리력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 확신 이런 사람들이 대체 낱말을 안 들어요. 낱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믿으면 확신에 차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 한번 이렇게 그런 교리 한번 접하고 또 옛날부터 이제 교회에서는 이단이 많았어요. 뭐 휴거 사상 다 알잖아. 보면 얼마나 웃겨. 휴거가 된다. 14만 4천 명이 영생을 한다. 뭐 그리고 하나님 맨날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이면 지옥이고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이건 초등학생도 안 믿겠다 세상에. 근데 이제 믿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분들이니까 대체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솔깃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집거해가지고 계속 밤새 기도를 하는 강의 듣고 이렇게 공부하고 다 외운다잖아 보면. 이러면 자기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내가 말한 사실은 우리 모두 절에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굉장히 중요한 좋은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도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훌륭한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데 써야 되는데 자기 확신에 빠져서 엉뚱한 교리나 교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쓰여지려면 세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님을 믿어? 그러면 부처님처럼 자비행을 해야지. 돈 버는 건 안 하더라도 최소한 봉사는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봉사. 부처님 말씀에 자비행을 실천해 육바람리를 실천해야지. 보시행을 실천해야지. 지계행을 실천해야지. 인욕행을 선정행을 지혜를 실천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가득하고 이단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 머릿속에만 꽉 실천하고 머릿속에만 가득 있으면 신천지랑 다른 게 뭐냐고. 이단이지. 실천을 해야 되고요. 또 봉사고 또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내가 가진 형이상학적인 이런 생각들을 세상에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이루어야겠다. 하늘에 이르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게 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경전에 있는 것을 세상에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기독교 사상,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절에도 있는 말이죠. 부처님의 사상을 세상에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게 하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제 생활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이런 제프 베조스 같은 이런 아마존 창업자, 테슬라 창업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를 쓰면 안 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춰야 돼. 이러면서 세상이 행복해야 돼. 세상이 안전해야 돼. 그리고 그런 기계화가 돼서 뭐 저기 시골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런 정보를 똑같이 공유를 해야 돼. 이 자기들은 대기업이고 막 세상에 그 다른 기업들을 다 말아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좋은 일을 펼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말리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의 모든 다른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지만 세상을 변하게 하는 그런 순기능의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 것도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자꾸 깨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특히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뭐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실생활 속에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돼줄 수 있고 희망이 돼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꼰대가 되고요. 제대로 잘 알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 공부라도 더 많이 하고 강의라도 더 많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지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지혜가 더 좋아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혜의 노력은 70대까지 80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 딸들도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친구한테 안 하고 부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힘이 돼주는 말을 해주니까, 힘이 되어주니까. 성불하세요.